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초 오늘 발표는 저희 환경부의 환경정책실장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해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된 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 고철원 위원장님하고 산자부의 자본주의 국장님 발표하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규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데 조금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이고 좀 구체적인 얘기도 한마디 드려야 되는 게 마땅치 않나 해서 좀 다행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발표할 순서는 주 정책 현황하고 여건 변화, 그다음에 향후 정책 방향, 당부사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당부사항은 전문가분들이 싫어서 이걸 특별히 업계하고 관계하고 많이 얘기를 드려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을 보면은 63년도에 저희가 동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법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된 것은 90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도 특별히 어떤 관리가 정착됐다기보다는 그냥 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했다 하는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저희가 OECD에 가입하게 된 96년도 때 주 조건부로 저희가 OECD에 가입하게 되는데, 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대한 선진 정책을 도입해라는 조건으로 OECD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관리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화해서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보시면은 이제 주로 신규 화학물질하고 기존 화학물질을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개발해서 사용해왔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데 지금까지는 관리 수단이 부재했던 상황이고,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개발한 제조업체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걸 통해서 유해성 평가, 그 다음에 유해성 관리, 주로 안전관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료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화학물질이 개발이 되고 제조가 되고 수입이 되는 단계에서는 유해성 평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유해성 평가의 기본 내용은 화학물질의 특성과 인체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분류를 통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는 주로 매년 한 400여 정도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이걸 평가를 해서 화학물질 관리 대상, 유독물, 관찰물질, 기출입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급성, 유전, 분해서 가장 시급한 기초적인 자료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해왔는데, OECD에서 96년도 저희가 OECD 가입할 때 당시에 13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2006년도에는
기존 3개 추가적으로 한 3개 정도 환경에 관련된 3개 항목, 그리고 이제 업계와 협의를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13개 항목까지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정부에서 직접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종수가 많다 보니까 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대량으로 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OECD에서도 약 1000여 종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또 추가적인 1000여 종에 대해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즈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을 분담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 그러니까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내용은 유해성 평가뿐만 아니고 실제로 제조에서 배출되는, 유통된다든가 배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주기로 국내 제조 수입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유통량을 조사를 하고 있고, 98년부터 시작해서 4년마다 02년 2회 실시를 한 바 있고, 2006년에는 추가적으로 3회째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출량 조사도 매년 약 300여 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토대가 돼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화학물질에 대한 이제 저희가 불법 화학물질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제 수입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규 물질을 제조나 또는 생산을 하고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상 보고를 해서 물질을 안전한, 유해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관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신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고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고 안 한 부분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줬습니다. 실제로 신고해서 들어온 내역을 보면 약 1,300건인데 그 중에 신규 물질이 약 500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실제로 물론 크게 되지만 약간의 이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하고,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에서 신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들은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유해성 평가를 합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게 외부에 노출이 돼서 인체에 노출이라든가 환경에 노출되는 과정까지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향이 전환돼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2년도부터 유해성 평가라는 부분을 하고 있고, 법령에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해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중금속하고 VOC 등 17개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한 새로운 관리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 앞에 말씀드린 이런 관리 기본 시스템에 따라서 몇 가지 법률에서 추가적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사 항목 확대라든가 새로운 사고 대비 물질, 특별히 이제 폭발성이나 인화성이 높은 사고 대비 물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유해성 평가를 통해서 독성이 유독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한 물질들에 대해서 PIC 스톡홀름 평가에 따라서 규제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이라든가 허가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법령상에 반영을 해놓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화학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해성 심사, 자료 제출을 받아서 유해성 심사를 하면 그에 따라서 독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일반 물질, 유독 물질, 관찰 물질로 구별을 해가지고 그 독성의 그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년도 시행될 법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된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각각 그 독성의 유무라든가 경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독물질은 뭐 독성이 좀 강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영업 등록이라든가 등록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찰물질은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물질에 대해서 18종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회성 평가, 아까 말한 독성이 좀 낮더라도 취급 제한이나 사용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급 제한 금지 물질 제도를 좀 확대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 새로 추가되는 것 중에서 사고 대비 물질이라 해서 대형 사고 피해 우려가 되는 56종이 기존에는 이보다 더 넓게 유독물의 70여 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받게 되어 있었던 그 자체 방제 계획이라든가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회도가 높다고 보는, 폭발성이 좀 높다고 보는 그런 물질별로 해서 차등화시켜서 아주 특별히 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구별을 해서 차등화시켜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조금 특정 유해 물질로 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물질들이 팝스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팝스물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종합관리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이 유해성이 평가가 되고 그런 정보가 모아지면 그런 정보들을 국민들이나 일반 사용자들한테 안내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제도, 이 부분이 차후에는 2008년도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된 표시제도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자원부하고 노동부, 환경부, 농림부 뭐 등등 해서 종합적인 표시, 표준화, 국제 표준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규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일방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산업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오늘 이 화학공학계의 주제와 맞게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자발적 협약 제도를 많이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바로 규제를 한다는 부분은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도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업과 규제를 요청하는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정부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자발적 협약을 맺어 스스로 규제를 해나가는, 스스로 노력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부득이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규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방법으로 자발적 협약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자발적 협약 제도로 화학물질 배출 저감에 대한 3050 프로그램 대부분 산업계에서 거의 참여를 하시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165개 사업장에서 이 부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2007년까지 30%,
9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겠다라는 어떤 협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B에 대한 PCB 근절을 위한 자발적합에서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한전 등 발전사들과 지금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2015년까지는 PCB 근절을 목표로 해서 기술 개발과 지원 마련 등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다이옥신과 관련된 부분은 포스코하고 몇 개, 19개사가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화학물질을 특히 이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규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어떻게 전환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산업자원부의 국장님께서도 발표하신 바와 같이 산업계에 대한 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산업계의 책임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OECD에서도 대량 생산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 말씀하셨던 EU의 리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산업계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우회성 평가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한계에 도달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목표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자 제공 이런 원인자 책임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EU 리치 제도에 관해서는 현재 독해 EU 쪽에서 EU에서 독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힐러리 클린턴 의원이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상태까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상태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쭉 양치기 소년처럼 그냥 계속 EU의 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아마도 부담은 다소 완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그런 방향이 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화학물질 어느 분이 플로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시각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잘못 전달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된다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유행하는 웰빙이니 로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되면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어떤 하나의 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점점 아주 작은 부분, 말라카이트들이란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이 크게 독성이 아주 높아서 유독물로 지정을 한 건 아니지만 유독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독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함량이 높지 않으면 유독물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어떤 발암 가능성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 심지어는 해수부는 담당자가 문책당하는 이런 정도까지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와 기업의 같은 공통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산업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 간의 어떤 중복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EU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추진 전략에 다른 세계 여러 다른 나라들이 끌려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점점 추세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화학물질이 단일한 물질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맡고 있는 환경보건정책과가 아마 그런 취지에서 신설이 된 그런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보건정책과의 업무라는 게 어떤 질환의 발생, 환경성 질환의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환경 매체들, 수질, 대기, 토양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단순히 한 오염 매체에 의한 영향 이런 정도를 평가를 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질, 대기, 토양 쪽에 각각이 미치는 기여율을 종합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나간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 나라에도 도입이 됐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굉장히 일반화되고 조직이 확대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국내 여건 동향과 관련해서 국제기구의 잠깐 상황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장관님께서도 잠깐 축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급격하고 빠르게 국제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자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사이큼이라고 하는 세계 화학물질 관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시작이 돼서 WSSD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저희가 세계 화학물질 관리 전략 회의에 실무 협상 테이블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2006년도에 2020년까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국제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을 해서 그에 따른 국가 이행 의무들을 상세히 규정을 하고 그걸 2006년 2월 달에 각 국가의 장관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고위급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그룹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지 아직 최종적인 협상은 안 끝났습니다. 원래는 이번 9월 달에 끝내기로 했었는데 EU와 미국, 특히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의 어떤 재원, 확보, 지원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어서 확정은 아직 안 되고 2006년도 2월달 고위급 선언 직전에 다시 한번 최종 합의를 하기로 하고 현재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다시 유선상으로라든가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에 관련된 시험 데이터를 공유하겠다. 그 다음에 국가별로 규제 정책을 어느 정도는 통합해서 OECD 국가들의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치 만들고 화학물질 관리청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제품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환경부의 이런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이런 것들과 감안해서 환경부가 정책 방향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산업자원부에서 추구하는 화학산업의 육성 이런 쪽에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책의 포커스는 환경부에는 어쨌든 안전관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금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를 유해성 평가에 근거한 과학적인 규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 전략, 그를 통해서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는 부분, 그다음에 화학물질에 대한 전 세계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게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에 관련해서는 유해성 평가가 지금은 단순히 이제 독성 평가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어떤 그 평가 수준이라든가 화학물질 산업의 수준에서는 그 유해성 평가, 그다음에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컨설팅 업체들 이런 부분들의 수준에서 봐서는 결국 그 독성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국제적인 그 추세가 유해성 평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 스스로 이런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생산할 수 없다면은 이외의 리치라든가 국제적인 규제에 저희가 부응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해성 평가를 위한 어떤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평가 기관의 능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을 시켜서 그런 그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가 국제기구에서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신뢰성을 제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서 쭉 추진하고 있었던 그 규제 정책 외에 자율관리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정책, 어떤 규제 정책이라든가 관리 정책, 안전관리 정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환경부의 어떤 독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같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민적인 그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그 정보 또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여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화학물질 정보 전달 체계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화학물질이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유해하지 않은 화학물질, 그다음에 대체 기술 개발이라든가 유해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국제적인 규제 수준의 통일 내지는 그 수준의 일반화 이런 얘기들하고 마찬가지겠지만 국제 정책과의 국내 화학물질 관리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저희가 금년 9월달에 사이클 회의에 참석할 당시에도 당일날 국정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대폭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3~4명 정도가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떤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동향에 대해서 파악이 늦어진다면 더군다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 스스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번의 경우에도 미국 대표들 쪽하고도 많이 협상을 전략을 많이 협상을 하고 많은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도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동향에 맞춰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국제화학물질 규제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양치기소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의외로 특히 그 EU의 리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EU의 리치가 어떻게든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우회성 평가라는 부분이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회성 평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정부조차도 아주 러프한 정도의 평가한 자료밖에는 없고 실질적으로 EU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자료까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단순히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라면은 시간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또 새로운 발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는 그런 전문 인력이 또한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EU 리치 정책이 직접 산업계를 직접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부가 지금까지 우회성 평가라는 부분을 추진해왔던 부분들을 정보를 주고 어떤 기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시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본 궤도에 2006년도부터 이제 오른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길게 봐서 국제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수출하고 화학산업의 수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과정에서 다 겪고 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내 규제가 조금은 거칠고 국제적인 규제에 비해서 다소 좀 유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국내 규제 수준에도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부응을 해주심으로써 국제적으로 나가는 어떤 국제적인 규제 강화 추세에도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업들의 산업계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상 업체들을 적발을 하더라도 저희 관리 수준이 지금까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당장 강화된 수준을 적용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너무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먼저 자발적으로 관리를 해주심으로써 저희도 그런 부담에서 덜 수 있고 기업들도 그런 어떤 불이익에서 벗어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환경부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